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오늘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의결된 2027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지역 필수 공공의료의 강화를 위해 2027년도부터 2031년까지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연 평균 668명 증원하여 5년간 총 3,342명을 추가로 양성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새롭게 양성되는 기존 의대의 증원 인력은 지역의사 제도에 의해 전원 지역의사로 선발하고 의대 교육부터 수련과정 그리고 지역에 정착하기까지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의과대학의 교육 여건과 공공의대 및 지역의대 설립 등을 고려하여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사, 2호 학번과 복학생까지 함께 교육받는 상황에서 의과대학 교육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2027년의 정원은 2024년 정원인 3,058명 대비 490명이 늘어난 3,548명 수준으로 적용합니다. 이후 단계적으로 증원하여 2028년과 2029년의 정원은 613명이 늘어난 3,671명, 2030년과 2031년의 정원은 공공의대와 지역의대 설립을 반영하여 813명이 늘어난 3,871명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의과대학별 정원은 향후 교육부 배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4월 중에 최종 확정될 계획입니다.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 논의 경과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12월 29일 첫 회의를 시작하여 7차례에 걸쳐 적정한 의사인력 양성 규모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우선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공급자 단체에서 추천한 과반수의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추계 결과를 존중하면서 5가지의 심의 기준을 중심으로 양성 규모에 대해 논의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5가지 심의 기준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지역과 필수 의료 분야에서 일할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정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AI 등 기술 발전 등 미래 의료 환경 변화와 보건의료 정책의 변화도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양질의 의사 인력 양성을 위해 의과대학 교육의 질을 고려하고 양성 규모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여 심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결정된 5가지 심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제시한 수요와 공급 모형의 모든 조합에 대해 거듭 논의하고 검토한 결과 가장 적합한 대안으로 압축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새롭게 양성되는 인력은 지역의사로 선발한다는 중요한 원칙을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의대 교육의 질을 확보하고 단기적으로 2사, 2호 학번들이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하는 현장 상황을 고려하였습니다. 의대 교육 현장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증원의 상한선을 두되 국립대와 소규모 의대의 상한선을 상대적으로 높게 적용했습니다. 다만 보정심에서는 인력 양성 전체 규모를 검토하기 위한 참고 지표로 제시한 것이며 개별 대학별 증원 규모는 교육부가 정원 배정 단계에서 교육 여건에 대한 평가에 따라서 결정합니다. 증원이 적용되는 첫 해인 2027학년도에는 2사, 2호 학번의 복학생 규모를 고려하여 교육의 현장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증원 규모의 80% 수준인 490명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계획이 추진되면 2033학년도부터 2037학년도까지 연평균 708명, 총 3,542명의 신규 의사 인력이 양성될 예정입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결정하면서
미래에 우리나라 의료를 이끌어갈 인재들이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의과대학 교육 여건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습니다. 첫째, 의과대학의 인력, 시설, 기자들 등 교육의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각 대학이 기초의학 및 임상의학의 분야별로 적정 교수 인력을 확보하여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둘째, 대학병원 중심의 학생 실습 과정을 지역의 공공의료기관, 병의원 등으로 다양화하여서 학생들이 현장 경험을 쌓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일부 대학이 설립 취지와는 다르게 대학 소재지를 벗어나 수도권 등 타 지역 병원에서 실습 과정을 운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셋째, 의대생들의 교육 공간이자 지역 의료의 거점인 국립대병원 등 대학병원의 역량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대학병원의 시설, 장비 현대화 등을 지원하여 학생과 전공의들이 체계적인 교육 훈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함께 수업받는 2사, 2호학번 학생들의 교육과 신규 의사로의 성장을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2사, 2호학번 학생들에 대한 교육 운영 상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학 관계자 및 학생들과 지속 소통하여 현장의 수요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의사인력 양성 규모 확대는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것입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의사인력 양성 규모와 함께 신규 의사인력이 배출되기 전부터 지역에서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계약형 지역 필수 의사제도, 시니어 의사제도 확대 등을 통해 당장 지역에서 필요한 의사 인력도 지원하겠습니다. 국립대병원의 전공의 배정을 확대하고 병원 간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인적 교류도 활성화하겠습니다. 올해 12월부터 시행되는 비대면 진료 그리고 현안 해결을 위한 AI 기술 활용 등을 통한 지역의료 지원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지역 필수 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지역 필수 의료에 대한 안정적인 투자를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필수 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투자를 안정적으로 이어가고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의료사고 안전망 관련 법안을 조속히 법제화하여 의료인의 소송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환자들이 신속하고 충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습니다. 이번 보정심 결정의 핵심적인 내용은 지역의사를 양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지역의사 제도를 통해 선발한 지역의사들이 안정적으로 교육받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하겠습니다. 중앙과 각 지역에 지역의사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교육에서 수련 그리고 지역 정착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돕겠습니다. 의과대학 재학 중에는 등록금, 실습비, 기숙사비 등 필요한 내용과 진료 상담과 맞춤형 교육을 충분히 지원하겠습니다. 의사가 된 이후 수련 과정과 지역에서 의사로 활동하는 기간 동안에도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하여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대학병원 등과 연계한 다기간 협력 수련, 맞춤형 직무교육, 주거 지원과 해외 연수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공의 수련 체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상급 종합병원의 주도하에 지역 의료 수련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네트워크 협력 수련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며 성과가 높은 수련병원의 수련 비용을 지원하여 인센티브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련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적정 수준의 주당 수련 시간 상한을 도출하기 위한 시범 사업을 추가적으로 운영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호 규정도 강화하겠습니다. 수련에 대한 교육평가 체계를 개편하여 전체 수련병원의 역량을 상향 표준화하고 수련 평가 및 관리를 위한 전담 기구를 신설하는 등 수련 체계 혁신을 위한 기반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이외에도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과 논의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제시된 의견을 종합하여 조만간 별도의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료 현장에서 헌신하고 계신 의료인 여러분, 우리는 모두 과거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둘러싼 갈등으로 국민들과 의료인들이 겪으신 어려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린 의사인력 양성 및 지원 방안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제안과 보건의료 정책심의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도출되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의료진과 국민들의 어려움을 더 낮은 자세로 소통하겠습니다. 정부는 의사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을 시작으로 지역 필수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방안을 국민들과 의료 현장의 전문가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고 책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